반려동물들의 평균 수명하고 이별 차이가부터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 평균 수명은 강아지의 경우 12년에서 15년, 고양이의 경우는 다소 길어서 20년 정도 생각됩니다. 최근 노령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철저한 건강검진 및 세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종양, 만성신부전, 신부전, 여러 호르몬 질환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과의 이별이며 펫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반려동물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고통이 될까요? 펫로스 후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슬픈 감정은 수주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실제 펫로스를 경험한 사람의 4분의 3 정도가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 사별한 배우자와의 연결 대상이었던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펫로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펫로스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반려동물은 우리 사람에게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며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깊은 유대감이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이를 휴먼 애니멀 본드라고 칭하는데요. 이러한 깊은 감정적 관계로 인해 사랑했던 반려동물과 이별을 슬퍼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가족, 친구의 죽음을 접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애통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의 수명은 아시다시피 사람보다 짧으니까 일생 동안 보전 불가피하게 반려동물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인식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된 경우 그러한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다면 죄책감으로 인해 펫로스를 극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죄책감이 드는 일을 편지 형식으로 적고 크게 낭독하는 등의 의식 등을 통해서 펫로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투병을 했던 만성질환 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 이제 고통이 없는 편안한 곳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비록 보호자와 육체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사망 자체가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행복했던 기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해 한 단계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펫로스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만성질환 악화 또는 종양으로 진단된 시점부터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해 수의사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삶의 질 척도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호스피스 케어로 환자의 삶의 질을 더 이상 유지해 줄 수 없고 환자의 고통만 있게 되는 시점에서는 안락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는 환자와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환자를 편하게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안락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락사는 그리스어로 좋은 죽음이라는 뜻으로 여러 치료에 반응이 없고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시점에서 사람과 달리 수의학에서는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실제 안락사는 마취제 투여 이후 안락사에게 주입되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진행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고통이 무의미하게 연장되고 어떤 면에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락사는 인공적으로 반려동물의 삶을 끝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으며 도리어 여러 치료를 통해 인공적으로 연장된 삶을 안락사를 통해 중단하여 삶을 마감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초인적인 노력을 한 보호자들일수록 더 열심히 치료에 노력해야 했는데 이기적인 생각에서 안락사를 결정하게 된다며 괴로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훨씬 더 위험한 이기심은
반려동물의 고통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결국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 가장 덜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어떤 경우에 안락사를 많이 하시는지, 선택을 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추세가 좀 많이 하시는 편인지. 네. 안락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 척도라는 거를 보호자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보호자분이랑 이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시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치료에 반응이 없고 또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성 신부전환자인데 뭐 수반이 생성되지 않는다거나 여러 말기 증상들이 보인다거나 또는 암 환자가 더 이상 항암이라든지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가 없이 고통을 너무 호소하는 상황이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가 지지되는 시점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현재 노령동물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평균 수명이 한 13,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어떤 대처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안락사 또는 그런 자연사 등 이별 후에는 장례의식 절차를 진행하거나 화장 후 유골로 메모리얼 용품을 만들거나 반려동물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지역 구조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반려동물을 기리게 됩니다. 실제 병원 보호자의 경우 스크랩북 사진 앨범을 제작하시는 분도 있었고 정기적인 펜로스 보호자 모임을 통해 같은 경험을 가진 보호자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펜로스 감정 회복에 도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이러한 감정을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생각나면 울기도 하고 예전에 반려동물과 행복했던 순간이 생각나면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려동물 사망을 애도하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제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펜로스를 건강하게 극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이별을 맞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겨우 동물이 죽었을 뿐인데 너무 유별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면 된다, 이렇게 그런 주위 시선으로 펜로스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유대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표현하고 펜로스 경험 보호자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신다든지 하는 주변의 따뜻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